네, 삼성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재산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무재 고문이 이부진 사장에게 무려 1조 2천억 원의 재산 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항소까지 한 이무재 고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이제 성임 앵커도 말을 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이무재 고문은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과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1심에서는 계속 이혼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얘기한다는 건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1심에서는 재산 분할 주장이 없었고요. 다만 1심에서 소송의 패소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번복시키긴 어렵다.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네. 같이 이혼을 구하고 대신 재산 분할을 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이혼 소송이 재판부에 계류된 항소심 재판부에 반소장을 내고 예. 또 다른 그 관할 소송으로 그 재산 분할 소송을 2개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는 있는데 네. 항소심에서 반소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판사님이 항소심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허락해야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반소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은 치하가 될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2개를 제기했지만 나중엔 하나만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네. 자, 이무재 고문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 분할로 요구한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책정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현재 그 이부진 그 사장의 재산의 가액이 한 2조 4천억 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절반을 딱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재벌닷컴 주식 평가액이 한 1조 6천억 원이고 그 이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2조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은 되는데 예. 일단 이렇게 대강 잡아서 금액을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어떤 예. 재산이 있는지 그 평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재산을 확정하거든요. 그럼 확정된 그 시점에 다시 청구액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재산이 많다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결국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내가 받을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한 300만 원은 청구해 놓고 네. 나중에 합의해서 조금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조 2천억을 모두 받을 기대로 했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크게 조금 청구해 놓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부진 사장의 그 어떤 그 재산 목록도 이번에 좀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예. 사실 집에 있는 고가의 어떤 동산, 물건, 보석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재산 분할 평가에 들어와야 되고 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재산들도 모두 다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제출하고 공개하고 그 평가를 받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이무재 고문이 이번에 이제 이 재산 소장을 낼 때 자신이 재산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이나 판례에 보면 사실은 오랜 혼인 기간을 했고 서로 가사전업 주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남편이 돈을 번 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일부 인정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이 금액이 확 폭증해서 그 증가된 가치도 한쪽 배우자 같이 이익을 향유해야 된다. 네. 이런 판례를 기초해 보면은 사실은 일부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투규 재산이라고 해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네. 증여받은 재산은 투규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사실 이것들이 혼잡해 있고 이것을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 이부진 사장 측에서 이것은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증여된 재산이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다 예. 보면 실제로 그럼 증여세나 이런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합의하거나 조정을 해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뭐 이무재 그 고문이 다시 이제 그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지만
일반적인 경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혼인 관계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수수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은 간발의 차이로 21억 원을 절약을 했었죠. 사실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에서는 그동안 인지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인지대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1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7월 예. 1일부로 가사소송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일정한 수수료 인지대를 내게 되어 있고 1조 4천억 원이면 계산하면 21억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직전 한 2, 3일 전에 6월 29일 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를 내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21억 원의 수수료를 절약한 결과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요. 이무재 고문이 지금 변호사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지난 6월에 변호인단 전원이 한꺼번에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세한 경위는 나와 있지 않는데 박기춘 변호사와 박순덕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기가 됐거나 또는 지금 한간에는 그 이무재 고문이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사생활이나 가사소송 예.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여러 가지를 폭로한 부분에 있어서 예. 변호인과 마찰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것은 의뢰인과 그 변호사의 관계라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이무재 고문 측에서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겠다 뭐 그런 이유로도 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임 사유는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사생활을 어느 정도 좀 얘기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좀 고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앞으로의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 상세하게 사생활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판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폭로성, 내밀한 사생활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던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 재판에서 합의를 했을 때 삼성 측, 이부진 사장 측에서 이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으로 좀 조속하게 합의하는 데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계획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언론에 드러난 이상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가 예.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재산 분할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혹시 또 2차, 3차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할 것일까?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재산 분할 그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쌍방에서 합의하고 우리의 내밀한 사생활은 추후에 인터뷰나 언론 보도나 그 명예훼손죄로 하지 않도록 네. 약정하는 수준의 어떤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앞서 어쨌든 뭐 1심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합의 없이 끝까지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속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이 변경된 사유는 없다. 네. 2심에서 변경된 사유는 없고 다만 이제 면접교섭권을 한 달에 한 번 인정받은 부분은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 때문에 한 네. 달에 2번 정도로 면접교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생활, 이혼 문제이기 때문에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근데 대기업이다 사생활이지만 보니까요. 문제는 만약에 재산 분할을 주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예. 삼성과의 경영권에 아, 여러 가지 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